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정준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미디어 비평 코너 좋은 언론, 나쁜 언론, 이상한 언론으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종이신문을 읽을까 싶지만 매일 신면 지문을 줄을 그어가면서 읽는 이미지와 함께 짧은 의견 등을 공유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인 6DP의 이용자의 약 80%가 MZ세대라고 합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고 소비하는 데 익숙한 MZ세대를 사로잡은 매력은 무엇일까요? 신문기사를 통해 소통하는 청년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기사들은 무엇일지 이 부분도 또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MZ세대는 어떻게 뉴스를 소비하고 그들이 미디어를 통해 진정 원하는 건 뭘지 잠시 후 6DP 운영자인 진예정 PD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살아있습니다. 토론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토론, KBS 열린 토론. 토론은 라디오가 진짜입니다. 진짜 토론, KBS 열린 토론. 좋은 언론, 나쁜 언론, 이상한 언론? 오늘 함께해 주시는 네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김경환 상지대 미디어 영상 광고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동기 미디어 전문기자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훈 신한대 리나시타 교양대학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인스타그램 6DP 운영자인 진혜정 PD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KBS 일라디오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원래 특별하게 모신 손님인 진 PD님인데 제가 6DP라고 할 때 이걸 6DP로 할까 6DP로 할까 잘못해서 6DP라고 하면 욕먹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도 6디퍼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보시는 분들을. 그래서 6DP 이 채널 자체를 일단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데이즈 페이퍼는 매일 8가지 종류의 신문을 읽고 흥미로웠던 기사를 공유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에요. 예. 우리나라의 종합지나 경제지들은 일요일을 제외한 주 6일 발행이 되잖아요. 예. 거기서 착안해서 이제 6데이즈 페이퍼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거를 조금 더 인스타그램이니까 쉽게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6DP라고 줄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예, 넷플릭스 DP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실은 신문방송학과 교수님들도 계시고 미디어 전문 기자도 계신데 신문 구독을 안 하시지 않으세요? 예, 김경환 교수님? 저 안 합니다. 예, 종이신문 구독 안 하시는 네, 거죠? 한참 됐습니다. 예. 전 그래도 약간 이상한 책임감, 의무감이랄까 하나 아직까지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예, 하나가 뭔지 제가 여쭙진 않겠습니다. 예, 저도 한 4년 전에 예, 이제 모든 종이신문 구독을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제가 나갈 때 이렇게 와 있잖아요. 예, 문 앞에, 집 앞에. 그럼 퇴근할 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몇 달 동안 하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러니까 출근할 때 좀 던져놓고 가야죠, 집 앞 안으로. 네. 퇴근할 때 그대로 있다는 게 다 남들 집에도 아니면 자기 집에도? 제 앞에. 제 앞에. 왜 안 두고 가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걸 굳이 또 들고 가기는 왜냐하면 또 직장 가서 보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집 앞에 이제 던져두고 가면 문을 열고 이제 퇴근해서 들어갈 때도 그 던져놓은 그대로 있거든요. 아, 던져놓은 그대로. 네.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진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제가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예. 그때는 고양이가 아직 없었을 때라. 예. 예. 그래서 고양이가 있으면 거기다 뭔가를 할 것 같긴 한데. 자, 이게 이런 식으로 제가 전문가들임에도 불구하고 종이신문을 일상적으로 안 보고 구독하지 않고, 구독이야 더 적극적인 행동이니까 뭐 그래도 신문은 보겠습니다만 온라인의 형식으로 당연히. 근데 여기는 계시는 진 PD님은 신문을 몇 개나 구독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8개 신문을 구독하고 예, 있습니다. 8개. 그걸 다 보시고. 네, 예. 다 봅니다. 예.
그 일이라서. 사실 이건 예. 취미 생활이다 보니까 그냥 예. 하는 것 같아요. 마치 그냥 뭐 테니스 다니시는 분들은 몇 시간씩 들어가면서 테니스 하시고 하시는 것처럼 저는 한 번도 요 신문 기사를 써보겠다라는 꿈도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취미 생활로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취미생활을 언제 왜 시작하셨어요? 제가 신문 읽기를 취미생활로 시작한 건 대학생 때였는데요. 이제 저한테는 신문이 뭔가 세상의 흐름을 알게 해주는 그런 종이라기보다는 아이템을 찾게 해주는 그런 약간 예, 예, 예. 키워드들의 그렇겠네. 뭉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연구 주제를 탐색하는 공모전을 했었는데 그때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 키워드를 찾기 위해서 봤던 신문이 취미생활로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취미생활과 이제 일에서는 또 아이템하고 연관성이 좀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인스타 계정을 만드신 또 동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저는 인스타그램 제가 원래 좀 중독 같은 거에 좀 취약한 사람이라 예. 인스타그램을 개인 계정도 안 만들었었어요. 예. 근데 그러다 이제 좀 계기가 있어서 인스타그램을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SNS를 공부까지 하면서 배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아시다시피 이게 아는 만큼 이게 그럼요. 활용할 수 있고 이제 활용법을 조금 심화시키다 보면 좀 창의적인 것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 과정에서 제가 마침 그때 다시 시작했던 취미 활동이 신문 읽기였고 이게 신문은 책이랑 다르게 다른 종이 질감과는 다르게 딱 찍은 것만 그 사진을 찍으면 아 이게 신문이구나 네, 느낌이 라는 걸 오죠. 모두가 알잖아요. 근데 이런 이미지즘적인 것들이 이게 이미지 중심 SNS인 인스타그램이랑 오히려?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예. 그렇죠. 이제 이거를 PDF로 올리면 안 맞는데. 종이를 찍으면 이제 이게 되게 오히려 더 감성적인. 맞아요. 예. 딱 감성적인. 네, 그런 면들이 있겠네요. 다른 선생님들은 인스타그램도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그나마 해보야 할 것 같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대신에 이제 제 인스타그램의 거의 90%는 예. 고양이 사진, 고양이 사진과 동영상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예. 인스타그램 안 하시잖아요, 저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보는 적은 없으세요? 인스타그램. 본 적도 없습니다. 인스타그램이 사실은 안 하는 사람들이 인스타그램 보는 거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놔서 그래서 이른바 눈팅도 좀 어려운 면이 있긴 한데. 그 자녀의 인스타그램을 보기 위해서 자녀. 약간 좀 접근한 적은 있지만 예. 서로 깊이 알고 싶진 않다. 예. 그래서 뭐 자녀가 되게 하다가 싫어할 이제 텐데.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싫어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 인스타그램까지 하냐 유튜브만 열심히 보겠다. 어젯밤에 정도 살짝 6DP가 아이템이라고 그래서 급하게라도 가입해서 6DP 먼저 조금 보고 올까라는 생각 순간적으로 하다가 순간적으로 하다가 그러다 덫에 빠지면 안 된다. 예. 아유 또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럼 인스타그램도 이제 잘 안 하시고 그런데 이제 오히려 더 올드한 매체인 이제 종이신문은 더 올드하신 분들이 잘 안 보는 이런 상태인데 MZ 세대가 이거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어떤 측면일까? 일단 이제 진 PD님 말씀 한번 좀 들어볼게요. 어떤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어떤 게 궁금하신지가 저는 그게 훨씬 더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저한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아이템을 탐색하기 위한 그냥 하나의 수단이었고 그게 종이 질감이기 때문에 뭔가 인터넷으로 뭔가 탐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손에 좀 착착 감기는 맛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신문을 좋아하는 거라서 오히려 신문을 이렇게 읽어오신 분들은 어떤 게 궁금할까? 그게 전 좀 역으로 궁금해요. 예. 지금 질문을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데서 질문을 해서. 저는 사실 약간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신문하면은 신문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은 그 입사 준비를 하거나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때 신문을 이제 많이 읽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 이제 계정에 많이 젊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입사 준비나 이런 거에 지식이나 이런 일면에 나오는 중요한 키워드 이런 것들을 좀 요약해서 스크랩해가지고 해주기 때문에 많이 읽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살짝 했었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LP판 모으는 것처럼 레트로 감성이나 이런 것처럼 종이신문에 대한 어떤 그 접근을 젊은 세대가 새롭게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관점에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뭐 효용성?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지 이런 점이 사실은 되게 궁금합니다.
제가 좀 공감을 많이 얻었던 말 중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는 인터넷, 그러니까 너 고향이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 나 인터넷이야 라고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인터넷이 굉장히 친숙한 세대인데 예, 실제로 고향이 어디야 물으면 대답해요? 강조하는 뜻인 것 같긴 합니다. 사실은 그냥 예. 뭐 저희는 네티즌입니다. 뭐 예, 이런 예. 식으로 그냥 유머러스하게 좀 얘기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오히려 스크롤이 더 익숙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이 신문을 넘길 때 그 팔랑팔랑거림 이런 것들이 약간 조금 더 시간을 내가 보내고 있구나, 내가 뭔가 이 글을 읽고 있구나, 내가 밑줄을 칠 수 있구나 이런 게 조금 더 감각적으로 다가오는 면이 있거든요. 예. 이게 인터넷 기사를 읽을 때는 이렇게 슥슥슥슥 스크롤을 올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올리고 나면 내가 방금 뭘 봤지? 라고 생각하는 지점들도 있는데 이제 신문은 그게 아니고 내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밑줄을 칠 수도 있고 그냥 책 읽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예. 이게 그런 부분에서 좀 신문이 좀 다르게 받아들여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 다른 세 분께 이건 확실히 좀 갈린다라기보다는 이제 아직도 여기 계신 세 분은 예전보다는 책을 안 읽을진 모르겠지만 책의 필요와 디지털 책 같은 거라든가 기타 책과 유사한 종류들의 필요는 분명히 달라서 종이책을 굳이 사서 줄거가면서 읽는 분들이 다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급속하게 종이신문을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럼 같은 종이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책과 종이신문, 신문에서는 어떤 차이들이 있길래 이런 현상들이 개개인에게 나타났을까? 어떠세요? 이종 교수님? 저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측면이 조금 더 강하고 저는 이게 이제 보편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매체 사용은 이제 습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이 소수였고 종이 매체가 다수였던 시절에 앞서서 인터넷 하는 사람들의 즐거움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잘 상상을 못하는 것처럼 지금은 인터넷이 다수고 종이 매체가 소수면 사실 굳이 소수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걸 어떤 계기로건 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책은 책으로 절대적으로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환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 어떤 뭐 연구라고 성과를 내고 뭔가 일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이제 논문이나 뉴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인터넷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보편적이 되고 예. 그걸 제가 어길 때 들여야 될 비용이 저한테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근데 책은 아직까지도 전자책 시장이 작죠. 저한테까지 이렇게 다수의 압박으로 다가오진 않은 정도이기 때문에 책은 굳이 책으로 제가 편한 대로 계속 보는 데 있어서 들여야 될 비용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신문도 태어나서 한 번도 종이신문을 보지 않은 사람들이 종이신문을 보고 나서 종이신문의 매력을 느끼는 거는 저는 뭐 사람마다 다를지언정 있을 거라고 보는데 종이신문을 왜 봐야 되는지라고 하는 필요성이 우리 진 PD님처럼 계기가 있어서 썼더니 좋더라라는 것과 원래 보던 사람이. 그렇죠. 그건 전혀 조금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걸 같이 놓고 비교하는 것도 조금은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김경환 교수님도 이제 안 보던 사람이 재밌네 하면서 이제 느끼는 그 세대의 일부층이 있을 테고 또 기존 층은 또 그러지 않은 경험일 테고라는 말씀 주셨는데. 근데 그 책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책은 다 유료잖아요. 전자책도 유료. 근데 이거는 종이신문은 유료고 이 온라인신문 무료란 말이에요. 예. 절대적으로 이게 다릅니다. 다르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시발성이 있는 정보를 우리가 취합을 하는데 내일이면은 이 오늘의 정보는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근데 한쪽은 유료고 한쪽은 무료다. 그럼 당연히 뭐 온라인 무료고 빨리 업데이트가 되는 걸 당연히 선택한다. 예. 그런 차이가 결정적으로 종이신문하고 이 책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책 같은 경우는 뭐 소장의 가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소장의 가치도 있고. 예. 근데 신문은 소장의 가치가 있을까라는 점에서는 조금 문문이 드는 그런 진 PD님 소장 안 하시죠?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것들만 이제 아하. 스크랩 해놓고 예. 나머지는 사실은 다 버리게 되죠. 예, 아무래도. 민 기자님. 익숙함의 차이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처음에 이제 종이신문, 저도 완전히 종이신문 세대였기 때문에 취재를 할 때도 그렇고 현재 기자 생활을 할 때도 매일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이제 아무도 보지 않는 경제지까지 그 두꺼운 거를 일일이 다 그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PDF 서비스를 언론사들이 시작했을 때 이게 잘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잘 눈에도 안 들어오고. 맞아. 근데 어느 순간인가 굉장히 익숙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종이신문을 보는 것보다 PDF를 통해서 신문을 보는 게 익숙해졌고 예, 태블릿 쓰셔서 그래요. 지금은
완전히 예. 그 종이신문보다는 뭐 열동률 면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아이패드라든가 컴퓨터상에서 PDF는 물론이고 다른 뭐 인터넷상에 기사 보는 거에 있어서도 전혀 지금 부족한 게 없고 그리고 저는 책도요. 예전에 정말 그거는 불변의 법칙이었거든요. 책은 그래도 종이책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그렇게 많이 익숙해졌는데 근데 요즘은 잘 서비스를 잘 선택을 하면은 어지간한 신간을 제외하고는 무료로도 전자책 볼 수 있는 네, 데가 굉장히 네. 많습니다. 그런 앱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이제 보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도 굉장히 익숙해지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요즘은 또 제가 뭐 굉장히 책 같은 것도 많이 있었는데 어디에다 막 기증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예전에 의미 있었고 굉장히 많이 읽었던 책이라 하더라도 지나고 나면 그 계속 먼지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예. 저보다는 또 이걸 또 다른 분들이 종이책을 또 읽는 사람들은 읽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 기부도 하고 그랬거든요. 집에 책은 지금 좀 많이 줄어든 그런 상태인데 익숙함의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은 저는 전자책도 굉장히 잘 읽거든요. 예. 익숙함 차이. 책 나온 거 안 드려야겠다. 정준희 교수님 책은 제가 집에 가지고 있습니다. 전 듣다 보니까 생각이 예. 드는 게 익숙함의 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딱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익숙하게 읽으시는 분들은 사실 읽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읽으셨고 저희는 사실은 신문이 정말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가면 많은 정보들이 있고 근데 이제 거기서 저에게 주는 경험적인 그런 재화들과 이런 신문들이 주는 그런 가치들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예를 들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이 굉장히 익숙한데 인터넷 같은 경우는 검색어를 갖고 있지 않으면 내가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예. 근데 신문은 제가 느낀 신문은 내가 아무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아도 그러니까 뭔가 말이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키워드를 갖고 있지 않아도 키워드를 얻어갈 수 있구나라는 측면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주어진 걸 보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런 주어진 걸 보는 것이 저희에게는 좀 색다르게 다가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신문을 읽는 것, 신문을 왜 읽느냐라고 얘기하면 그렇게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6DP를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예. 네. 그건 좀 다른 얘기다. 그건 네. 더 해보시죠 그러면. 그래도 어떻게 괜찮나요? 다른가? 예.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계속 쭉 듣다 보니 저도 머릿속으로 정리를 한 게 신문 읽기는 나의 여가선용 방법이다. 예. 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 여가선용을 하다 보니 이걸 조금 더 이 재밌는 것들을 사람들이 좀 더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 신문이라는 건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그거 너무 정치적이잖아. 너무 편향돼 있지 않아? 예. 내가 예를 들면 뭐 조선일보를 읽는다, 한겨레를 읽는다라는 것만으로도 나의 가치를 드러내는 일인 것 같은데 난 그래서 구독하고 싶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예.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물론 그것들도 그 신문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하나의 특성이긴 하지만 그거 외에도 7페이지 이후에도 과학면도 그렇고 예술면도 그렇고 뭐 칼럼도 그렇고 재밌는 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8가지 신문을 내가 굳이 구독하면서까지도 사람들한테 야 신문이라는 게 이렇게 재밌는 것들이 좀 있어. 예. 한번 같이 보자라는 의미에서 사실 그 인스타그램 계정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예. 좀 여가 선용을 하는 약간 덕질의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예. 지금 유튜버 문자로 청취자들이 신문지에 관련된 추억을 많이들 보내주고 계신데요. 김나무님께서 신문도 신문 나름이겠지만 신문 안 읽으면 세상을 잘 모르겠던데요. 라는 말씀 주셨고 유튜브에서 난님이 마치 젊은이들 사이에서 약과가 유행하는 것과 비슷한 흐름 아니겠습니까? 전통적인 맛이 오히려 자극분인 시대에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 주셨고 4959님께서 새 소식을 컴퓨터로 보는 것보다 신문으로 보면 깊이가 있고요. 시간을 두고 다시 읽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라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진 PD님 말씀으로 이제 쭉 하나로 모아보면 결국 이제 이게 편집된 것의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딱 편집해서 내용을 정렬해서 그렇죠. 나름의 중요도를 가지고 이런 걸 한번 보세요라고 전해줬는데 물론 건너뛸 수도 있지만 내가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그 흐름대로 가면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만나볼 수 있는 경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는 매력일 텐데 그게 이제 올드미디어가 원래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던 것들이니까 그런 것의 필요성 내지 그것이 가지고 있었던 예전의 어떤 장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하시나 또 궁금하네요. 임 기자님 말씀 주실까요?
저는 사실은 어떤 것이 더 낫다 이런 생각은 요즘 안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종이신문이라든가 예전에 고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꽤 오랫동안 가졌었는데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 종이신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약간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아까 진 PD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거 약간 지나고 나면 버려야 되는 그게 되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최대한 이제 쓰레기라든가 이런 거는 적게 배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종이신문도 지나고 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뭐 이 말이 약간 꼬이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보니까 여전히 새로운 걸 좀 좋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이 꼬이죠. 그러니까 제가 올드 미디어의 장점이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이게 올드 미디어 장점이 뭐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이게 딱히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 경험상으로.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렇게 그 음악이 디지털로 바뀌었을 때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건 지금은 싱글 음원을 가지고 소비하는데 옛날에 앨범을 소비했다. 그렇죠. 근데 앨범은 그걸 만들어낸 자의 정서가 이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첫 곡부터 해서 끝곡까지 해서 뭔가 내러티브가 있고 그러니까 히트곡은 물론 언제나 한두 개가 나오지만 그 앞뒤에 있는 새로운 곡들을 또 만나면서 느끼는 각자의 감성들이 있는데 요즘은 앨범 소비를 안 하는 것, 시집 소비를 안 하는 것, 단건 소비를 한다는 것 음악 이런 거죠. 얘기하셨으니까 사실 저도 그 보통으로는 스트리밍을 요즘 많이 듣죠. 아이폰이라든가 핸드폰을 통해서. 근데 차를 통해서 이동할 때는 저는 이걸 안 듣거든요. 저는 뭐 안 믿으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여전히 전 CD를 듣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또 그쪽에서는 왜냐하면 요즘은 또 자동차에서도 CD 없는 CD 플레이어 없는 자동차가 그렇죠. 많은데 저는 있거든요. 그래서 CD 플레이어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가 좋다 이거라기보다는 그냥 생각이 없네요. 그러니까. 익숙한 데가 하는 거네. 좀 익숙한 데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신문의 장점은 확실하게 두 가지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있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저기 진 PD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신문은 어쨌거나 신문사가 판단하에 그렇죠. 1면부터 마지막 면까지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정보들을 순서대로 배치해 놓은 일종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신문을 읽는다는 건 마치 이제 앨범 같이 이 신문사가 판단했던 어제치의 어떤 사건의 흐름들이나 정보의 흐름들 배합 같은 걸 통으로 그 흐름 속에서 이제 근데 그게 갖는 장점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냥 뉴스 단위로 소비되는 인터넷에서는 그냥 스테이트 뉴스만 보고 말았으면 이해도가 그 정도라면 신문을 차분하게 읽는다면 그거에 대한 이면 따로는 박스 해설을 읽고 마지막에 사설을 읽으면 그 사건이 좀 더 이해가 깊어진 그런 면은 분명히 있죠. 두 번째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적혀 있는 정보를 뇌가 이제 받아들일 때 시각 이외에 청각이나 촉각 같은 것들이 더 동원되면 동원될수록 뇌의 자극치가 높을수록 이해도나 기억도가 높아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댓글 달아주신 시민 청취자분 중에 한 분처럼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이해되는데도 분명히 인지적으로도 도움이 분명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이제 정파성 얘기를 했지만 근데 뭐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신문은 어쨌거나 그 언론사의 논조나 뭐든 판단하에 모아놓은 정보라는 거. 그래서 그것을 따라 읽다 보면 또 이제 그쪽 흐름에 또 이렇게 경도될 수 있는 또 단점은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신문은 저는 잘 차려진 뷔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쫙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디저트까지 딱 했고 어느 정도 수준 있는 퀄리티의 음식들이 나오는 정선된 또 요리사가 만든. 반면에 이제 온라인에서 보는 뉴스는 그냥 시켜 먹는 배달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 싶어요. 원하는 걸 편리하게 간단하게 내가 먹고 싶은 걸 골라서 전화만 하면 금방 오는 거고. 근데 뷔페를 먹으러 가려면 차려야 되고 어느 정도 비용도 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좀 각자 갖고 있는 뭐 특성이나 효과들 또 우리가 뭐 맨날 뷔페만 갈 수는
없고 배달 음식도 시켜 먹지만 또 뷔페를 갈 때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신문이 갖고 있는 특성은 약간 시각적인 감촉도 있지만 촉각적인 부분 또 청각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신문을 이렇게 넘기면서 네, 바삭, 들리는 바삭. 그 그렇죠. 소리라든지 또 내가 그 지면을 보면서 손으로 만져가면서 그 부분을 따라 읽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는 그런 아날로그적인 감성들은 좀 기존의 어떤 디지털 미디어들이 줄 수 없는 또 다른 효용이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신문이 그렇게 할 경영상의 필요가 없어서 안 하지만 사실 인터넷이 없던 시절은 신문이 포탈 지금 포탈 같진 않지만 포탈 같았어요. 소설도 있었고 그렇죠. 바둑 기보도 있었고 패키지니까. 만화도 있었고 네. 음. 그래서 사실은 신문을 하나 구독한다는 건 뭐 포탈 그 당시에 포탈 수준 그날의 정도. 포탈을 내가 하나 가지는. 그렇죠. 그런 정도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뭐 언론 사가들은 신문이 노동자 계급의 오락 예. 매체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지금은 이제 신문을 너무 정치 뉴스를 중심에 놓고 판단하니까 조금 무슨 예, 소린가 그렇죠. 싶지만 과거에는 정말 뭐 아날로그 포탈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오락적인 아니었죠. 기능이 굉장히 강했고 네, 교양적 네, 기능도 굉장히 예전에는 강했죠. 네. 연재 기획 기사라든가 이런 예. 거 기획 기사 같은 거를 신문에서는 편집과 같이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굉장히 시각적인 어떤 측면에서 눈에 확 들어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제 집중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요즘은 그것도 아까 좀 오늘 저희 컨셉은 익숙함인 것 같은데 그것도 어느 순간 예. 그 포털에서는 그게 잘 구현이 안 되지만 해당 인터넷 언론사 별로에 따라서 예. 인터랙티브를 잘 구현한 언론사가 있거든요. 시각적 효과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잘 구현한 언론사 가서 굉장히 잘 만든 그런 기사를 보면은 아 이것도 종이신문의 어떤 잘 편집된 기획 기사도 이렇게 대체가 되겠구나라는 예.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또 제가 약간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좀 뭐 PDF라든가 이런 지면에서 잘 편집된 기사를 봐도 예. 예전과 같은 어떤 그런 감흥이라든가 뭐 이 정도까지는 또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편집이라는 게 그냥 시각적 편집도 있지만 그러니까 내용물의 선별 그리고 내용물의 우선순위를 깔아서 보여주는 것. 이제 이런 것 텐데 지면 구성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고 디지털 온라인도 사실은 그런 게 있지만 온라인은 확실히 자극적인 거 위주로 배치를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게 사람을 끌어들이는 요소지만. 근데 우리 종이신문 많이 비평했습니다. 종이신문 점잖은 척을 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온라인에 잘 안 온라인에 올리는 거는 빼고 예, 이렇게 기록으로 남는 것들은 또 비교적 점잖고 비교적 정제된 것들을 주로 편집해서 내보내는 그런 특성이 있던데 진 PD님은 이런 거 쭉 이제 보시면서 아 이게 내가 그냥 신문은 정청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새로운 것도 있고 재밌는 것도 많더라. 그게 주는 즐거움이 있더라. 이제 이 경험에 좋은 점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예, 다른 분들도 많이 그걸 공감하시나요? 네, 그런 면들에 좀 많이 공감을 하시는 것도 있고, 예. 사실은 아까 전에 인터랙티브 기사에 제가 조금 꽂혀가지고 제가 말씀하세요. 예.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것도 있고 뭔가 하고 싶은 말도 있는데 뭔가 MZ 세대라는 단어를 저희도 싫어하지만 어쨌든 MZ 세대 를 위한 뭔가 디지털 기사라고 하면 뭔가 굉장히 디지털적인 예. 시도들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자랑을 하죠, 막. 예. 그래서 굉장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터랙티브 기획 기사 뭐 어디 들어가면 뭐가 팍 나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던데 사실 그런 게 신문 기사를 뭐 이렇게 정독하는 것보다 뭔가 빠른 습득이 그럼 가능하느냐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MZ세대도 저희도 촉감을 느낄 수 있고 시각이 있고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왜 굳이 그걸 다 스크린에 밀어 넣으려고 하는가에 대한 좀 의문이 있어서 저는 좀 이 디지털화 방향에 대해서 항상 좀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까 인터랙티브 기사 얘기 나왔을 때 뭔가 저는 그리고 저희 세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다. 왜 LP가 요즘에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얘기도 해주셨지만 어쨌든 우리도 오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문이 제공하는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만한 지점들이 있다. 근데 이걸 왜 자꾸 없애려고 하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는 조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앤다기보다는 이제 사라지는 거에 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쨌거나 기술은 긴 역사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뭐 죽간으로 파피루스로 돌아갈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가가 직업적 이유로 사진술을 발명을 했지만 그림이 가졌던 모사하는 기능은 사진한테 오히려 뺏겨버렸고 오히려 회화는 이제 순수 예술로 남게 되는 이런 역사를 보면 이제 종이 매체가
예전에 하던 걸 그대로 하면서 이제 하나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 역사를 이기긴 힘들고 그 대체적으로 디지털 쪽으로 이제 매체 주도력이 넘어갔을 때 인쇄 매체가 잘할 수 있는 남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걸 굉장히 잘해서 그건 디지털이 할 수 없는 무언가로 그러니까 회화가 지금 사진이 보편화돼도 살아남았듯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싶어요. 예. 어쨌든 뭐 인터랙티비티에 관련된 측면들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길어지긴 하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그냥 매일 먹는 그냥 밥 같은 것이냐 아니면 가끔 먹는 멋있는 요리 같은 것이냐. 네, 인터랙티브는 사실 요리처럼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와 정말 맛있다 그러지만 맨날 먹지는 잘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밥이 되는 게 뭘까? 여전히 그래도 아날로그적인 게 밥에 더 가까운 걸까? 뭐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진 거로 좀 이해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진 PD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종이신문 일면은 마치 마이크로 미니 역사책 같다. 네, 쭉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결국은 어쨌든 그날의 중요한 사건들이 요약돼 있는 거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였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실까요? 여기서 포인트는 그냥 이 신문의 일면이 아니라 이 신문의 일면을 모은 8개 예. 신문의 일면을 모은 것일 때 그걸 쭉 뭐 한 달이면 한 달,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냥 이렇게 쭉쭉쭉 봤을 때 사실은 이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이슈들이 지나가잖아요. 뭐 예를 들면 잼버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불과 지난달이었는데 뭔가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해질 만큼 이슈들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 번씩 살펴보면 뭐 옛날에 조선시대에 마치 사초가 있다는 것처럼 뭔가 신문이 그런 역할을 좀 하지 않나. 신문 일면이라는 것들이 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이제 데스크에서 선정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봤을 때 좀 특이한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일면만 아니라 일면을 모았을 때.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 그렇죠. 예. 그리고 일면 사진을 찍어놓은 걸 봤을 때 이게 좀 더 가깝겠죠. 예, 난 뭐 이렇게 휴대폰에 이런 데서 가끔 뿡 하고 뜨잖아요. 작년에 당신 모습 뭐 이런 거. 제가 종이신문은 안 읽지만 예, 이 매일 발행되는 신문의 일면을 예, 서비스하면서 예. 일면이 이렇게 오늘 발행됐다라고 미디어오늘이 여전히 이제 아침 신문 속가복이라는 그런 코너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꼭 챙겨 보는 이유가 지금 일면은 나중에 저는 그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디지털 시대로 가더라도 지난 날에 있어서 조금 해당 매체라든가 우리 한국 언론이 특정 시기에 어떤 거를 이제 주요 의제로 선택을 했는가 그거는 나중에 이제 기록 차원에서라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진 PD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기록 차원에서라도 저는 꼼꼼하게 남길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종이신문이 기록 차원에 남으니까 점잖게 만들잖아요. 디지털은 없앨 수 있어도. 이 사실 역사 연구를 이정훈 교수님께서 사실 그런 식으로 하시기 때문에 한번 또 말씀 들어볼게요. 네, 이제 그 신문은 사실은 역사 기록이다라는 얘기는 이제 많이 하죠. 역사가들도. 그래서 아주 정통적인 역사가 아니라면 미시사 문화사라고는 하는데 그런 역사학자들도 신문을 사료로 인정하는 역사학자들도 이제 있을 정도긴 하죠. 근데 이제 여전한 것은 이게 언론의 눈으로 바라본 언론이 선정한 것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뭐 외국도 사실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지나치게 정치적 사건이 일면에 주로 선정이 된다는 점 그런 점들은 조금 아쉬운 건 좋지만 아주 좋은이 아니더라도 평범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신문이 매일매일 일면에 톱으로 기록한 것들을 쫙 모아놓으면 아마 재미있는 교양 역사책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 교수님. 뭐 저는 되게 우리나라의 뭐 아까 역사 또는 그 과거 일기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신문의 일면 아닐까 싶고요. 그런 거 일면에 관련된 이제 신문을 또 보다 보면은 그 신문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경향성 뭐 이런 것들도 보이고. 사실은 너무나 뚜렷하게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신문 일면뿐만이 아니라 저는 뭐 생각하는 것 중에 사실 우리가 신문이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신문이 또
뭐 외국 같은 경우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대부분 많이 하는데 그 전단지 같은 거 많이 들어오거든요. 속에 아까 네. 우리나라도 한동안 이 전단지 많이 들어왔죠. 들어왔죠. 주로 아파트가 백화점 들어왔죠. 뭐 이렇게 네. 들어오는데 아파트 사실 분양 뭐. 예. 그 전단지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맞습니다. 변했는지를 예. 한번 보는 것도 그것도. 그것도 뭐 우리나라 흥미롭겠네요. 삶의 사람들의 어떤 삶의 변화 이런 걸 볼 수 있는 또 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실제로 연구는 안 하시죠? 그것까지 연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미리미리 그렇죠. 확보를 해두셨어야 예, 맞습니다. 그 네. 전단지가 동네마다 좀 달라요. 맞아요. 그렇죠. 지역성도 있고. 네. 예. 파악하기가 좀. 저도 예. 이제 일본에 유학할 때 거기서 신문을 봤어요. 근데 그 전단지를 보는 쏠쏠한 재미들이 있거든요. 예, 예. 갑자기 저도 신문을 보니까 다시 기억이 나는데 이제 한국에서도 전단지 예전에 많이 보면서 그렇죠. 뭐 이렇게 예. 잘라가지고 쿠폰 쓰고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려면 이제 품이 들어서 이제 아마 이제 못 하시긴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젊은 이제 학자들한테 지금 제공해주고 진작에 계시고. 보관했었어야 되니까. 근데 궁금한 게 진피디님 이거 다 구독하시잖아요. 네. 이 전단지가 끼어서 오나요 아직도? 아직도 끼워서 옵니다. 네. 근데 쿠폰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국 살리면 지국이 따로 맞아요. 살아야 되니까 네. 지국은 지국대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진 PD님께서 어쨌든 이제 뭐 취미의 일부지만 또 그래도 상당히 그 많은 분들의 일종의 구독자와 비슷한 분들의 요구도 좀 있을 테고 또 호응도 좀 있을 테고 그러면서 하시는 일처럼 이제 사실 된 것 같긴 한데 소개하고 싶은 이런 일면 편집 방식 내지 또는 이번 주에 일면의 헤드라인의 내용 내지 뭐 이런 것들은 쭉 이렇게 얘기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사실 뭔가 정말 커다란 이슈가 있을 때 예. 작년에 예를 들면 이태원에서 있었던 일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해주시긴 하세요. 예. 각자 어떤 식으로 헤드라인을 좀 다르게 썼나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일면에서는 사실 많이 뭔가 편집 방식을 뭔가 추천한다 뭐 이런다기보다는 내가 아는 이 이슈가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했는데 예. 사실 세상에는 다른 이슈들도 주목받을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구나 예. 라는 걸 그냥 깨닫게 해주는 것 그냥 그 정도로의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 그 신문방송 분야에서 주된 이론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신문사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대체로 비슷하더라. 이런 이론. 예.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의 우선순위가 거의 비슷하더라. 뭐 이러면서 영향력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좀 달라진 것 같긴 하긴 합니다만 지금 신진선님께서 요즘처럼 읽는 것보다 보는 게 일상화된 시대를 살아보니 문해력이 낮아지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더더욱 신문 활자를 읽는 게 중요해졌어요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일부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진 PD님 이렇게 원래 문해력이 좋으신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같이 문해력을 더 잘 막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은 하시나요? 혹시라도 이런 경험을 하시면서? 같이 글을 읽고 공유하고 토론하는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예. 사실 뭔가 이걸로 인해서 문해력을 끌어올리고 이런 거에 대한 사실 뭔가 열망은 열의는 사실 없고요. 예. 그냥 뭐 문해력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요즘에 뭐 쇼폼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문해력을 해친다라는 얘기를 예. 하잖아요. 저는 좀 이상한 발언일 수도 있긴 한데 이 신문 기사가 좀 활짝의 쇼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읽으면서 사실 하고 있어서 예. 도서 책이랑 비교하면 네, 맞아요. 사실은 그렇긴 책 한 하죠. 권 예. 읽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지만 신문 그냥 기사 하나 읽기는 너무 쉽거든요. 예. 그래서 책을 읽기 어렵다면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읽는 걸 시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예. 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예. 학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요즘 읽기 수업 같은 걸 해보면 대학생들이 A4 3분의 2 정도까지는 한 호흡에 읽는데 넘어가면 연달아 못 읽더라고요. 네, 중간에 근데 카톡 확인해야 되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비유해볼 생각은 못했는데 뭐 인쇄 매체계의 쇼폼이다라는 말도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이거 그 구독하실 때 한 군데씩 다 전화하셔가지고 구독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디 하나씩 다 연락해가지고 구독했습니다.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홈페이지 가면 있으니까. 가면 있습니다. 네. 아직도 그 문화를 좀 이해 못하는 친구들도 사실 많긴 해요. 이게 예. 왜 구독 신청을 했는데 바로 구독이 날라오지 않고 왜 나한테 콜백을 하지? 이런 걸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젊은 친구들은 좀 많긴 해요. 예, 아직도라는 표현을 쓰셨네요. 이제는 이게 아니라 아직도 뭔가 자꾸 더 끌어들이시면 될 것 같고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신문 이런 거 묶어가지고 다 구독
대행해주는 그렇죠. 그런 서비스가 좀 있어가지고 근데 그걸 각각 하셨군요. 자, 1부 좀 마치면서 또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유튜브에서 느레랑님께서 인터넷 뉴스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필요한 것만 보면 되지만 종이신문은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다방면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 주셔서 비슷한 경험을 얘기해 주셨고요. 김준영님께서 신문은 쭉 넘기며 헤드라인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사설이 있으면 정독하는 재미가 있죠. 요즘은 길 가다가 신문 사기 어렵지 않나요? 라는 말씀 주셨는데 우리 PD님은 편의점에서 700원 주고 신문을 사셨던 기억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비교적 최근 기억이신 것 같네요. 저는 500원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1,000원입니다. 몇 백원까지 300원 기억나세요? 네. 저도 500원까지. 500원까지 네. 기억나시고. 저도 한 네. 200원, 300원 네. 학부 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대가 다 나왔네요. 예. 자, 일부 논의를 통해서 이게 진 PD님이 운영해 주신 6DP의 어떤 새로운 재미랄까 하는 것과 함께 여러분들의 이제 또 종이 신문 내지 신문지에 대한 기억까지 추억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1부는 이 정도로 해서 좀 정리하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 다양한 어떤 요 6DP 활동에 관련된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죠. 여러분은 지금 KBS 열린 토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정준희입니다. KBS 열린 토론 좋은 언론, 나쁜 언론, 이상한 언론 2부에서는 인스타그램 6DP 운영자인 진희정 PD 그리고 이정훈 신한대 리너시타 교양대학 교수 김경환 상지대 미디어 영상광고학과 교수 민동기 미디어 전문기자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종이신문을 어떻게 좀 읽어가는 경험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진 PD님이 이제 기사를 사실은 또 한 번의 큐레이션을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읽어서 또 소개도 하고 그냥 소개만 할 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코멘트 옆에 보니까 막 노트 같이 적어가지고 달아주셨던데 나름의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응도 궁금하고. 제가 그 6days 페이퍼 그러니까 6DP를 통해서 예. 기사를 공유할 때는 사실 뭔가 좋은 기사, 나쁜 기사 이런 걸 구분짓고 뭔가 낙인을 찍고 싶은 게 아니라 신문 속에서 발견한 뭔가 하나의 화두를 예. 뭔가 공유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니?를 물음으로써 예. 이걸 조금 더 공유하고자 하는 차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코멘트를 꼭 달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주제들로 보통 코멘트를 다나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그 세상에 영원한 건 없고 모든 것은 바뀌고 예. 변화한다. 약간 이런 거에 제가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서 예. 코멘트를 많이 달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좀 큐레이션이 될 때는 예. 정말 좋은 기사, 나쁜 기사가 아니라 제가 관심이 가는 예. 약간 화두가 될 법한 예. 좀 그런 기사들을 고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칫하면 허무주의가 될 수도 있지만 상당히 불교적 사유에 가깝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뭔가. 예. 근데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선별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좋은 거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은 언론, 나쁜 언론 구별하는 낙인 찍는 사람들 되버리긴 했습니다만, 근데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화두 자체에 대해서도 가치관이 이제 읽힐 거 아니에요? 아니 왜 당신은 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얘기해 뭐라든가 왜 이런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줬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반발할 수도 있고 공감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떠세요 반응은?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뭔가 기사를 공유하고 코멘트를 달 때는 이게 꼭 이렇다 저렇다 요렇다라는 단정을 지어서 올리는 게 아니고요. 예. 정말 말 그대로 좀 질문하는 형식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썼던 것 중에는 뭐 연예인의 토크쇼 유튜브를 접수하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예. 여기에서 제가 달았던 코멘트는 과연 무엇까지를 방송으로 인지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배웠던 방송이란 라디오와 TV인데 유튜브 콘텐츠를 어쨌든 방송이라고 표현하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볼 법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질문의 형식으로 올리기 때문에 예. 사실 그거에 대한 공격이 많이 들어오진 않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이 좀 공감해 주시는 거는 제가 기사를 고를 때 좀 너무 자극적이거나 아니면 좀 인터넷 기사에서 많이 어뷰징 될 법한 그런
좀 자극적인 타이틀들은 많이 안 고르는 편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런 기사 제목들을 많이 보면 볼수록 사람이 좀 염세주의적으로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엔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닌데 왜 저런 일만 세상에 일어나지? 세상은 썩었어. 살 게 못 돼. 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좀 착한 기사들 뭔가 좀 사람들이 주목을 덜 했는데 사실은 주목해야 되는 예. 그런 사안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올리다 보니 사람들은 좀 이런 걸 알게 돼서 너무 좋다라는 반응은 좀 있었지만 예. 이게 왜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너는 뭔가 잘못됐어라고 말을 들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요약하자면 다들 좋아하시더라. 이제 뭐 이런 얘기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예. 함정이 있는데요. 예, 예. 인스타그램은 자신의 얼굴을 걸고 하는 예. SNS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그런 데서 좀 네이버 댓글창이나 예, 이런 예, 것들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악플을 받아본 경험이 사실은 있긴 한데 그게 사실은 제가 인터뷰 기사가 나갔을 때 포털 사이트 댓글창에서 악플을 받아봤습니다. 포털에서 받았어요. 네. 하지만 인스타그램에서는 그래도 얼굴을 보고 내가 그래도 팔로우를 하는 사람인데 거기다 대놓고 얘기하지도 않을 테고 사실 또 좋아서 팔로우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을 테니까 더더욱이나. 네, 사실은 좋아하지 않으면 그냥 팔로우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의견을 표명해 주실 때 단순히 댓글로만 표명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 인스타그램 화면 자체를 캡처를 해서 예. 자신의 스토리에 올리면서 나는 네가 한 질문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 라고 좀 약간 토론 형식으로 올려주시는 경우가 더 많아서 예. 네, 그런 감정을 좀 느낀 경우는 없던 것 같아요. 예. 악플이다라든가 뭔가 상처가 된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인스타그램을 잘 모르시는 이종훈 교수님 이해를 잘 해주시겠습니다. 스토리 이런 거 얘기할 때 자꾸. 근데 저는 사실은 어제 아이템을 받고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뭐였냐면 이제 정작 종이신문을 직접 보시는 분 이제 진 PD님이시고 결국은 종이신문을 인스타그램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은 여전히 디지털 매체를 소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라는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렇다고 그분들까지 다 종이신문을 애호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한번 해봤어요. 실제로 종이신문을 같이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는 이제 먹방처럼 일종의 이제 종이신문 먹방인 거죠. 예. 난 그게 되게 좋아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예, 김경환 교수님. 뭐 저는 되게 이렇게 좋은 기사를 잘 골라서 잘 이렇게 선정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악플이 달리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상당히 이렇게 기사를 잘 고르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인스타그램이 좀 그런 구조가 있어서 약간 상대에 대한 공격이나 뭐 비방을 하기 좀 어려운 뭐 소셜 미디어의 기능을 하는구나라는 점은 좀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예. 기회를 가졌고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결국은 이제 간접 체험의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신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내가 돈을 주면서 이걸 사가지고 읽는 것보다는 약간 좀 잘 만들어서 정제해 준 것들의 엑기스만 뽑아서 내가 맨날 이용하는 인스타그램에서 예. 그것들을 쉽게 편하게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뭐 어떤 의미로든지 신문에 대한 간접 경험을 넓혀가는 거는 뭐 좋은 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예. 정파적으로 예민한 정치 이슈를 다루지 않으면 또 1차적으로는 조금 덜할 가능성은 좀 있긴 할 것 같아요. 예. 엑기스라는 표현을 진액으로 정정해 달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뭐 정수 정도면 괜찮겠습니다. 핵심 정수. 예. 기자님.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순기능을 찾으려면 요즘은 이제 대부분 포털에서 뉴스를 소비하잖아요. 예. 근데 포털은 특정 이슈에 대해서 거의 올인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보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굳이 다른 뉴스를 저처럼 막 뉴스를 막 찾아가면서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다른 이슈들이 어떻게 중요한 이슈들이 다뤄지고 있는가 묻혀지고 있는가 이런 거를 잘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이제 그런 큰 이슈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종이신문으로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약간의 순기능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냥 포털이라든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뉴스를 소비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냥 지나가는 어떤 뉴스들이 좀 많거든요. 예. 제가 보니까. 근데 그런 거를 어찌됐든 이미지가 이렇게 통해서라도 보면 찾아는 볼 것 같아요. 디지털에서 검색을 해서라도 어떤 그런 기능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좋은 측면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진 PD님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 지금 어쨌든 아까 전에 악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다가 사실은 제가 놓친 게 있었는데 예. 저한테 화두는 악플이 문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이걸 하면 할수록 말씀해주신 것처럼 뭔가 필터링해서 올리게 되잖아요. 예. 자기 검열이 훨씬 더 문제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자기 검열이라고 하면 내가 이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안 보여줬거나 이럴 때도 있는 건가? 뭔가 이걸 올려도 괜찮은 걸까? 예. 뭔가 이게 너무 성급하게 올리는 건 아닐까? 예. 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예, 뭐 좋은 의미에서는 자기 절제도 될 수 있고 하지만 검열까지 가게 되면 이제 반응을 보면서 싫어하는 반응이 나올 만한 것들인데 올려야 될 것도 같은데 사이에 갈등하신 적은 혹시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그냥 올리고 예, 휴대폰을 뒤집죠. 예,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젠더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올리실 때는 여러모로 갈등이 되거나 좀 고민되는 지점이 있지 않으세요? 그런 것들도 있고 예를 들면 뭔가 그냥 정치적인 이슈였는데 이거는 꼭 뭔가 소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게 뭔가 정파성을 떠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건 근데 이걸 올릴까 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뭐 내용물을 다루다 보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지금 박선영님께서 질문해 주셨네. 신문의 색깔 감초라고 하면 칼럼 생각나는데 최근 좋게나 또는 인상적으로 읽은 칼럼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뭐 더불어서 좀 대체로 좀 이런 게시물을 올리면 반응이 좋더라 또는 이건 참 인상적인 반응들이 나오더라 이런 것들도 경험 삼아서 한번 예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은 제가 지금 읽은 칼럼들을 다 사진으로 찍어 놓은 상태여서 타이틀이 확확 나오진 않는데 역시 확실히 포토그래픽이 기억이네요. 예, 기억력이 아주.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맞아요. 정말 오피니언 면에 좋은 글들이 정말 많고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것도 그 인터넷 기사 같은 것들이 조금 아쉬웠던 것도 뭔가 타이틀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자극적인 제목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칼럼들은 대부분 굉장히 밍숭맹숭한 제목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칼럼의 매력을 좀 알아주시는 분이 계셔서 지금 바로 제목을 말씀드리진 못했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다음 질문이 뭐였을까요? 보통 게시물들 중에 좋아하시는 경향이 있는 게시물. 아까 약간의 미담성 뭐 이런 것도 얘기해 주신 것 같고 또는 특정 뭔가 이렇게 교감이 되게 잘 되고 소통이 잘 됐던 경험이 있었던 부분 기억나시는 게 있다면. 아무래도 구독자들이 34세 이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뭔가 경제지에서 많이 볼 수 있을 법한 고용주의 시각에서 쓴 기사들보다는 뭔가 조금 더 노동자 친화적인 기사들이 뭔가 좀 사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뭐 단순하게는 회식 문화 같은 것들도 그렇고 뭔가 내 이야기를 대변해주네 라는 얘기들을 좀 올렸을 때 그런 것들이 좀 반응이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고용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놓여져 있는 것들을 좀 잘 반영된 것에 공감이 좀 많더라. 연령대적인 요소들이 꽤 있을 것 같네요. 예, 김경영 교수님. 저는 이제 약간 이런 기사를 보면서 궁금했던 거는 그러니까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부터 스크롤해가지고 쭉 보면은 이제 중간에 몇 줄 있다가 재미없으면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신문 기사 같은 경우는 어떤 기사는 내가 이렇게 언뜻 봤는데 특정한 부분에 있는 키워드나 단어 때문에 그 기사 전체를 다시 한번 쫙 읽게 되는 그런 경험도 있었거든요. 저는 과거에.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에 정보를 얻게 되는 이제 그러니까 온라인과는 전혀 다른 좀 접근법이 있는 것 같아요. 종이신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만약에 기사 같은 걸 선택하실 때 혹시 그런 식의 어떤 이렇게 제목이 아니라 본문의 어떤 한 줄이나 두 줄이 어느 순간에 눈에 확 들어와서 그 내용 전체에 대해서 한번 업로드를 해가지고 정리해서 한다든지 뭐 이런 경험은 없으세요? 실제로 뭐 마지막에 있는 한 두세 줄이 정말 심장에 꽂혀서 그걸 강조해서 올린 경우도 있기는 하고요. 네,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활자다 보니까 펼쳐져 있는 활자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다시 읽고 한 번 더 읽어보고
특히 이런 거 말고도 이제 뒤쪽으로 가면 시나 이제 소설스러운 뭔가 칼럼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네, 그런 것들을 읽을 때는 다시 한번 좀 감성적으로 읽게 되는 면들이 있죠.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게 뒤에 이제 좋은 칼럼들도 있고 좋은 사설들도 있긴 한데 기사 못지않게 일면 기사 못지않게 또 굉장히 그 매체의 색깔이 잘 드러나는 게 또 사설하고 칼럼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제가 A라고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 A-라고 말한 어떤 언론사가 있었는데 네.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구나를 굉장히 논리 있게 사실은 오피니언에선 다룰 수밖에 없잖아요. 스트레이트랑 그 오피니언이 좀 다른 거는 네. 제가 느끼기에는 스트레이트는 뭔가 정말 사실 중심으로 나열을 한다면 칼럼은 이러이러한 생각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어 라는 걸 정리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여러 가지 신문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도 있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 그런 것들도 좀 있고 그리고 그런 게 좀 소개할 법하다 하면 소개도 당연히 하고요. 그러면 다른 분들께도 좀 여쭙고 싶은 게 뭐 종이신문이나 뭐 이런 종이신문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을 나름의 뭐 활용하기 위한 다른 분들과의 뭐 학생들과의 관계 속에서나 교육 목적에서나 또는 기타의 일하는 목적에서 쓰시는 적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계속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뭔가 믿을 만한 매체사 내지 편집자에게 나의 취향을 맡겨서 그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잘 골라가서 엄선해서 보여주는 것들을 쫓아가고 교감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 없어진 것일까 또는 여전히 의미는 있는데 대안을 못 찾은 것일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궁금증들이 있어서 나름의 생각을 한번 여쭙고 싶어요. 이정훈 교수님 어떠세요? 저는 뭐 제 전공이 그러하다 보니까 뉴스를 뭐 당연히 수업에 활용은 하지만 종이 신문을 수업에 직접 활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학생들이 어쨌거나 뭐 종이 신문을 사게 하거나 구독하게 하는 것이 강제나 부담으로 느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는 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저는 지금 PD님 말씀드리면서 저는 종이신문 자체도 종이신문 자체지만 전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그러니까 무언가 생각하는 시간, 멈춰있는 시간, 읽는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앞만 보고 달려가다 퇴근해서 자고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이신문을 읽는다, 책을 읽는다라는 건 사실은 그 시간이 자기 삶에 매일매일 확보가 되느냐 생각하는 시간. 뭐 그게 망상이라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수업에도 저는 학생들에게 그런 시간을 갖도록 유도는 하고 싶은데 좀 여의치는 않은 것 같아요. 또 교양학부시니까 이제 더더욱이나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PD님이 옛날 초등학교에서 NIE 수업을 했던 기억이 있다. 그러니까 뉴스페이퍼 인 에듀케이션 말씀하시는데 이 언론재단에서 이제 매개해서 하는 건데 이걸 실제로 초등학교 때 NIE를 들으신 거라고요? 세대 차이를 막 느낍니다 우리 지금. PD님의 연식도 대충 나오는 거예요. 제가 NIE에 대해서 견해를 밝혔던 기억이 막 나오는데. 우리는 대학원 최소한 대학원 때 이제 큰일 났네. 그러게요. 네. 자, 뭐 어떠세요, 김 교수님은? 저는 이제 전공인데 학과 이제 학생들이 있는데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신문을 이제 학과에서 한 70부 정도 구독을 해서 근데 단체 개관하니까 좀 할인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연간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매일 이제 배달이 오죠. 그러면 이제 학과 앞에 쌓아놓고 학과 학생들이 이제 가져가서 읽도록 이렇게 해서 한 몇 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게 관심 있는 학생들은 와서 가져갑니다. 가져와서 읽어보고 또 이제 하지만 관심 없는 학생들은 이제 안 가져가기 때문에 남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해보니까 아직도 신문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이 신문을 활용해서 뭐 글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사실 신문이 상당히 좋은 교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사실은 문장을 잘 쓰는 데는 신문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하는 데는 사실 종이신문을 갖고 하는 게 온라인에서 그걸 하는 건 사실 수업 시간에 쓰긴 쉽지 않죠. 그래서 종이신문을 그런 식으로 좀 저희 학과에서는 활용한 적이 있고
개인적으로 저희 집에 이제 애들이 있습니다. 한 명은 뭐 대학생이고 한 명은 중학생인데 그 애들한테도 좀 신문을 읽혀야 되겠다는 얘기를 최근에 한 적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 위주로 유튜브나 뭐 이런 쇼츠나 이런 걸 보고 이제 인스타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와중에서 약간 얘기를 해보면은 이렇게 큰 애가 오히려 나이가 많은데 이렇게 정치 사회적인 부분에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어린애는 이제 고등학생인데 얘는 좀 그래 나름대로 정치 사회적인 부분에 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갭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는 데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역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종이신문을 읽히는 게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뭐 공감대라든지요. 여론을 느끼는 데는 종이신문을 읽는 것들이 사실은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민 기자님. 저는 뭐 사실 제 예전 직장에 다니는 거기는 반드시 모든 신문을 다 봐야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후배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구독을 다 끊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그 기자들도 신문을 안 본다는 얘기인데 예. 다만 그러니까 요즘 누가 종이신문 봐.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 편인데 아예 그 선택 가능성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차단하는 거는 좀 곤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슨 경험을 했냐면 아직도 비행기를 타면은 종이신문을 주지 않습니까? 네. 비행기 탈 때. 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정말로 종이신문 한 3개 정도를 들고 이제 타서 정말 숙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예전에 어떤 그 느낌 같은 게 오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항상 뭐 비행기를 타고 이럴 때 뭐 음악을 듣는다가 영화를 본다거나 뭐 이렇게 다른 걸 막 디지털 기기를 주로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빼버리고 정말 그 신문을 쭉 읽으면서 몇 시간 동안 예. 그 집중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약에 경험하지 못한 어떤 그런 세대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참 불행하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다 이렇게 경험을 해놓고 그래도 난 이게 좋아 이거랑 아예 이 경험을 못한 거랑은 또 다른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김 교수님 계시지만 일본이 전반적으로 인쇄 문화가 아직도 융성하고 많이 살아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제 일본 사회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단점을 이야기할 때 이제 변화가 더디고 좀 느리고. 근데 저는 그게 사실은 같이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만약에 비교적 젊은 분들에게 신문이나 책을 좀 읽기를 바란다면 그냥 읽어라고 해서 읽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사회가 젊은 사람들한테 빨리 성과 위주로 빨리 뭐 점수 높은 점수 네. 좋은데 이거를 계속 하면서 그냥 필요에 의해서 신문을 읽어라. 그럼 너 훌륭한 사람들은 이거 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뭐 신문을 읽기 위해서 하루에 30분을 뺄 수 있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그게 더 좋은 뭐 이런 게 먼저 좀 만들어져야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또 그게 오히려 더 필요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뭐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신문을 읽히는 것 자체가 자기가 취업을 하는데 뭔가 플러스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은 신문을 읽게 하는 것들은 신문 자체의 어떤 뭐 경험 이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나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진 PD님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기 교수님들도 못 하시는 부분을 그러시군요. 다른 대중들과 함께 좋은 호응을 받아가면서 이제 하고 있는 건데 뭐 이걸 인플루언서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신문사들이 또 워낙 고집이 센 분들이라 인플루언서를 인정하고 뭐 그 얘기 듣고 바꾸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 비평가보다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종이신문을 구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신문사들이 좀 이런 걸 좀 신경 쓰면 어떨까 뭐 이렇게 생각되시는 부분 같은 게 좀 있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전에 뭔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그 논의를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신문은 신문이고 뭔가 디지털 전략은 디지털 전략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신문을 뭔가 조금 더 읽기 편하게 만들려고 한다던가 뭔가 이 접근성을 차라리 높여야지. 예를 들면 아직까지 조금 구시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뭔가 구독 서비스 예. 신청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주셔야 사실 신문 구독에 대한 그런 좀 열의가 생겼을 때 불타올라서 예. 구독을 빨리빨리 해버리지
뭐 구독하는 것도 어렵고 구독 신청도 어렵고 다시 콜백 받아서 내 주소 불러주는 것도 어렵고 예. 뭔가 그냥 그런 시스템은 냅두고 자꾸 디지털화 전략만 예.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조금 너무 아쉽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 신문사들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 신문이 어쨌든 본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어쨌든 이게 메인이고 뭔가 디지털화 전략은 시대에 발맞추는 것인데 이거는 이 신문이라는 물질은 자꾸 뭔가 그냥 이제 아무도 안 보는 거라고 그냥 치부해버리고 자꾸만 뭔가 예. 플러스 알파를 만들려고 하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리하면 그냥 시스템을 좀 개선해 주십사. 예. 그러니까 보고 싶은 구독하기 사람한테 잘 편하고. 보고 싶게 만들어주면 좋죠. 네, 일단. 구독하기 편하고 예. 뭔가 납부하는 것도 귀찮지 않고 예, 예, 예. 뭔가 휴독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휴독할 예.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그거 세 번째는 안 할라 그럴 것 같은데. 절대로.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예. 종이 신문을 유료 구독을 하면 이른바 그 해당 신문사 언론사 사이트에서 뭔가를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안 받았습니다. 왜냐면 그걸 받으면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도 휴독을 못 해요. 아까 그 전에 묶어놓는 네, 방식이고. 아까 전에 세 번째 얘기를 네. 해주셨지만 휴독 안 해주려고 할 것 같은데라고 하시지만 예. 그게 저희한테는 안 먹히는 게 넷플릭스 휴독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그렇죠. 구독을 예. 중단하고 싶을 때 누가 뜯어 말립니까? 예. 아니거든요. 그냥 나 그냥 결제 안 할래라고 하면 그러든가 가 그러고 나 다시 볼래 하면 그래 와 약간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예. 그런 시스템이 익숙한 저희 세대 사람들에게 뜯어 말리면서 한 달만 더 봐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이제 의미가 없다. 예, 예. 그게 안 해줄 것 같은데라는 느낌보다는 사실은 해줘야 한다라는 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저는- 이제 사고의 충돌이라는 거죠. 예. 저는 이제 신문 구독과 관련해서는 사실 좀 뭐 문화비 소득공제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저는 뭐 통신사 포인트라든지 카드 포인트라든지 뭐 이런 걸로 또 신문 구독료를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다 못 쓰잖아요. 예. 그런 거를 좀 이런 쪽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저는 신문을 다시 구독할 의향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예. 통신사와 신문사 사이에 연대가 마련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예. 이정훈 교수님. 저는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종이 신문만 존재하던 시절을 자꾸 뭔가 이렇게 기준에 놓을 수는 사실은 없고 이미 세상은 예. 많이 바뀌었고 사람들도 많이 바뀌었고 인쇄 매체가 주였을 때보다 훨씬 더 이제 감성적인 이런 욕구도 굉장히 강하고 다양해지고 그래서 신문은 신문대로 종이 신문대로 살아남으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전통적인 종이 신문에서 기대하는 컨텐츠만 계속 가져가기보다 그런 바뀐 것들을 조금 담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신문은 너무 무게 잡고 오히려 인터넷도 너무 막 가볍고 이렇게 양극단으로 가기보다는 좀 신문에서 그래도 젊은 분들이 좀 좋아할 만한 그러나 이제 품위를 잃지 않을 만한 컨텐츠, 감성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예. 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진 PD님 이런 일들을 좀 신문 구독도 해보고 종이 신문도 읽어보고 또 이렇게 6D퍼가 돼보는 그런 것들도 해보고 싶으실 또는 쉽게 만들 마무리 발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전에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말 중에 생각하고 멈추고 읽는 시간을 네. 신문을 통해서 가진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이 신문을 읽으면서 정말 좀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친구들 사이에서도 뭔가 어떤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인터넷 밈이나 인터넷 유머글이 아니라 뭔가 정말 사회 이슈를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해보는 기회가 사실 많이 없는데 6DP에 찾아오셔서 6days 페이퍼에 찾아오셔서 같이 한번 좋은 얘기들 토론해보면 어떨까. 예.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민기 교수님 마지막으로 너무 이렇게 저기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자, 이런 이제 사실은 뉴스의 새로운 큐레이션 해서 레터로 던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나름대로 반응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전망하세요? 이런 것들의 가능성. 저는 오히려 그런 큐레이터나 이런 서비스는 더 활발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매체를 이렇게 지금 진 PD님처럼 종이신문을 일일이 구독하시는 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면 신뢰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은 예. 충분히 저는 이 서비스는 뭐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활발해지지는 않겠지만 절대로 이 서비스는
뭐 지금처럼 뭐 죽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하게 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신 거고 네네. 미래를 이렇게 개척하고 계시는 PD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또 나눠봤습니다. 제가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 했더니 또 너무 긍정적인 게 아닌가. 오늘 중간이었네. 자, 오늘 열린 토론은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이종우 신한대리나시타 교양대학 교수, 김경환 상지대 미디어 영상광고학과 교수, 민동기 미디어 전문기자, 그리고 인스타그램 6DP 운영자인 진현정 PD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이신문의 재발견 혹은 부활이냐, 아니면 젊은 세대 이른바 레트로 열풍이냐, 뭐 다양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요. 결국 중요한 점은 구식의 매체와 신식의 매체가 만나서 새로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다채로운 접점들을 생각하게 해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정준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가스. 하지만 가스를 안전하게 이용하지 않으면 큰 사고를 부를 수 있습니다. 2, 3일에 한 번 가스 연결 부위에 비눗물을 발라 점검